불이 나서 폐업했던 찜질방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몇 년 전 이곳에서 사람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SNS엔 이 찜질방에 방문한 사진이 요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사진을 올린 사람들 이후로 모두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문신의 방. 야, 여기 아직도 영업하더라. 민재는 재훈의 말을 믿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친구들과 마지막 밤을 보냈던 찜질방이었다. 몇 년 전 불이 나면서 폐업했다는 기사가 돌았고 그때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거기 불났던 데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연다고? 그러게. 근데 요즘 SNS 보면 레트로 감성이라고 올라오더라. 가보자. 옛날 생각도 나고. 결국 민재는 재훈, 정우와 함께 그 찜질방을 찾아가게 됐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골목 끝에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용마 찜질방. 불빛은 바랬지만 여전히 켜져 있었다. 출입문 옆에는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24시 무인 운영, 현금만 가능.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정갈했다. 아무도 없는데도 바닥은 막 닦은 듯 반짝였고 찜질복 바구니에서는 세탁된 향이 풍겼다. 프런트 데스크엔 낡은 벨 하나와 자율이용이라는 종이 쪽지만 놓여 있었다. 진짜 운영하긴 하나 보네. 민재가 벨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셋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익숙했던 황토방, 소금방, 탕실까지 모두 예전 그대로였다. 민재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탕실 쪽으로 혼자 향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군 생활로 지쳤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고요한 탕실에 수증기만이 흘렀고 누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했다. 민재는 눈을 떴다. 김이 낀 유리 너머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정우냐?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손바닥으로 김을 닦아내자 거울 너머에 사람이 서 있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졌지만 눈동자만은 분명히 민재를 보고 있었다. 화들짝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탕실엔 자신 혼자뿐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민재는 돌아서려다 멈춰섰다.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운 종이 도안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문신 도안이었다. 전통 무늬와 일본식 도안이 뒤섞인 그림들. 호랑이, 도깨비, 해골, 불꽃. 모두가 눈동자를 갖고 있었고 민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중 하나, 붉은 실선으로 둘러싸인 무표정한 여인의 얼굴. 민재는 그 도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어릴 적 본 적 있는 것처럼 기억 속 깊은 곳을 간지리는 형상이었다. 그러던 순간 찰박 누군가의 젖은 발이 물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분명히 자신은 벽 쪽에 있었고 그 반대편 탕 가장자리에서부터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민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도안 속 여인의 입꼬리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위로 말려 올라갔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민재는 급히 뒤로 물러났고 탕 끝자락에 무릎을 부딪혔다. 중심을 잃고 탕 속으로 넘어졌을 때 물 위로 반사된 여인의 얼굴이 그의 눈앞을 가득 채웠다. 그건 그림이 아니라 실제 얼굴처럼 생생했다. 정신을 차린 민재는 몸을 일으켜 찜질방을 뛰쳐나왔다. 친구들은 이미 로비로 나와 있었고 민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웃어댔다.
야, 너 진짜 귀신이라도 본 거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 없던 척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던 그는 거울을 보고 다시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팔에 그 여인의 얼굴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탕실 속 김이 서린 거울 앞, 등 뒤에서 다가오는 젖은 발소리, 그리고 문신 속 여인의 미소. 그 눈동자가 점점 선명해지며 깨어날 때면 민재의 온몸은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팔뚝의 문신이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엔 얼굴만 그려져 있던 여인의 형상이 하루가 다르게 확장됐다. 목선, 어깨, 그리고 붉은 실선이 팔을 타고 번졌다. 더 끔찍한 건 그 문신의 눈이 가끔 깜빡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이었다. 민재는 피부과를 찾았다. 의사는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라며 연고를 처방했고 그는 억지로 납득하려 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신의 여인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렀다. 문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뭔가가 그의 몸에 머물러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재훈에게 털어놨지만 돌아온 건 조롱이었다. 야, 꿈꾸다 헛소리 하는 거 아냐? 그 찜질방 요즘 잘 나가더라. 사람들 줄 선대. 민재는 말없이 팔을 걷어 보여줬다. 붉은 선이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재훈은 그저 진짜 같다며 웃었고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민재는 문신 속 여인이 말을 거는 꿈을 꾸었다. 문이 열렸어. 돌아와야 해. 다시 여기에. 그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듯 왜곡되어 있었지만 섬뜩할 만큼 분명했다. 민재는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을 봤다. 문신은 이제 가슴 위까지 번져 있었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새벽 2시 민재는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다. 전날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문 앞에 섰을 때는 자신도 몰랐던 웃음이 입가에 떠올라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찜질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입구의 종이 안내문도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안쪽은 전보다 훨씬 어두웠고 탕실로 가는 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가 다가서자 센서 등이 하나씩 켜졌다. 마지막 불이 켜진 순간 그 문이 보였다. 문신 도안이 붙어 있던 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문 하나가 생겨 있었다. 문틀을 따라 붉은 실선이 소용돌이치듯 감겨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정맥처럼 꿈틀거렸다. 민재가 문 앞에 서자 팔에 문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은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렸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탕이 있었다. 물은 피처럼 붉었고 온탕처럼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중심에 그 여인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 여인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었다. 그 자체가 문을 지키는 존재였다. 민재는 저항 없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의 입가에서도 웃음이 번졌다. 며칠 뒤 민재는 실종되었다. 연락이 끊겼고 집은 멀쩡했지만 흔적은 없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마지막 행적은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그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러나 그 뒤 SNS에 찜질방 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레트로 감성 찜질방 발견, 무인 운영이라 더 좋음. 그들의 배경 사진엔 항상 문신 도안이 있었다. 그 붉은 실선 안 여인의 눈동자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신은 이제 다른 몸을 찾아 떠돌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